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참석한 행사에 조직폭력배가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 조폭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아들들이 대학생 때부터 억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9월 9일자 안종범 메모에는 초이노믹스 대신 근해노믹스라는 용어를 쓰라, 이런 박근혜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귀가하는 우병우 전 수석의 말입니다.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서 관리한 것인데요.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이 뒤따릅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는 최근 법원 행정처에 일종의 판사들을 사찰한 파일이 존재한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현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종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법 사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참석한 행사에 조직폭력배가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4일 전주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와 사진을 찍은 청년들이 전주 지역 폭력조직 오거리파 소속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들이 오거리파 소속이라며 확인해 주었는데 경찰은 청년들이 폭력배인지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범죄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이들이 조폭 맞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들 전주 조폭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데 국민의당 경선에 동원된 렌터카와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들이 조폭인지 알고 촬영에 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조폭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경선 동원 렌터카와 연관됐다면 심각한 사안이 되겠지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 충남도청을 방문해 안희정 지사를 만납니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자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예정했던 지방순회 동선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 턱 밑까지 추격해왔죠. 문재인 캠프의 핵심 참모들은 대세론에 기댄 지키기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선 전국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 박빙구도인데요.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사그라들 거품이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율로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판세가 급변했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20%포인트가량 앞섭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그만큼 열정과 충성도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아들들이 대학생 때부터 억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홍준표 후보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5년 말 홍준표 후보 장남과 차남의 예금 잔액은 장남도 차남도 1억 3,922만 1,000원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지요? 당시 두 아들은 군에서 갓 제대했거나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 부부가 아들들 예금 통장을 관리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국민일보는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 재임 기간 최대 성과로 채무 제로를 꼽고 있는데 그 허실을 짚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해 6월 경상남도의 1조 3,488억 채무를 경상남도 재산 한 평 팔지 않고 갚았다. 이렇게 선언했지요. 하지만 경남도 채무에 특별 회계 성격인 경남지역 개발기금 발행 채권 4,683억이 빠져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당장 갚을 수도 없고 재정에 부담도 없는 채권이어서 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걸 채무로 봅니다.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가 시군에 줬어야 할 조정교부금 지급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석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홍 후보 주장은 일반 회계만 채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어디가 그런 식으로 채무를 잡느냐. 특별 회계 채무는 아직 수천억이 남아있고 공기업들은 빚에 치여있다. 채무 제로는 정치적 레토릭, 즉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언론 관련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박근혜가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인데요. 2014년 8월 1일자 메모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는 표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하는 언론의 적극 대응. 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은 정부 비판을 계속했었죠. 이에 대해 박근혜는 언론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곳,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살펴봅니다. 2014년 9월 9일자 메모에는 초이노믹스 대신 근해노믹스라는 용어를 쓰라, 이런 박근혜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가 초이노믹스라는 용어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성을 딴 초이노믹스 관련 보도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최경환의 경제정책이 부각되는 분위기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 머리에서 나온 경제정책이 있었습니까? 최경환을 질투합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역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관련 보도입니다. 박근혜가 보수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11월 8일자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삼성 4억 5천, SK 2억 5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교과서 시민연대 류근일 조갑제 이렇게 쓰였는데, 박근혜는 대기업에게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참여한 좋은 교과서 만들기 시민단체나 조갑제 씨에 대한 지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관계자로부터 우익 시민단체에 수억 원 우회 지원한 것을 확인했었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항쟁이 진행 중인 1980년 5월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격으로 언론인들을 만나서 5.18 무력 진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문건은 전두환 씨가 최근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광주 사태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당시 그가 군대 투입뿐 아니라 정치 일정까지 좌우할 최고 권력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발언, 이런 문건을 보면 전두환 씨가 1980년 5월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기관장 간담회에서 광주 사태, 정치 일정, 언론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 형태로 작성된 이 문건엔 전두환 씨가 광주 사태와 관련해 군은 시가전을 각오한 일대 작전을 준비 중이다. 군에는 고도의 훈련받은 병력이 많다. 작전할 경우 2시간 내에 진압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기억력이 변변치 않으면 회고록을 안 내는 게 좋지 않나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브리핑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를 비판하던 홍준표 후보였는데요.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JTBC 보도입니다. 홍 후보는 경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후보가 된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더니 대구에선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친박계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되어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치소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박근혜의 구속기한은 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역시 JTBC 보도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입니다. 이렇게 수첩 곳곳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첩 내용은 안 전 수석이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택시는 휴대전화로 택시를 불러 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카카오 택시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택시가 밤낮으로 도착 전화를 걸어온 것인데요. KBS 보도입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달 영문모를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택시를 불렀냐고 물어보는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누구세요? 택시요, 택시. 그러나 KBS 취재 결과 호출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 전화번호는 안심번호로 바뀌어 전달되고 시간이 지나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안심번호와 고객 전화번호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점점 치졸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스테인레스를 들여와 산업용 소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이 중소기업은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2년 넘게 거래해온 중국 업체가 스테인레스 대신 싸구려 고철만 잔뜩 실어보낸 겁니다. 탄성이 있는 소재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때 완전히 구겨질 정도로 못 쓰는 불량 제품이에요. 찌르는 걸 보냈으니까 고철로 고물상에 나와 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포장만 해서 보낸 겁니다. 중국 업체에 항의했더니 한국과 더 이상 거래하기 싫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홍준표식 인터뷰.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인터뷰마다 하재를 뿌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최근 JTBC에 나와서 당의 친박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친박 정당에서 61.4%를 득표할 수 있었겠습니까? 친박이 없어진 거죠. 강원 쪽에 맡은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 친박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본인이 토론 과정에서 친박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친박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손 박사 보고 내가 민주당원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아니죠. 할 거 아니에요. 그 본인 말을 믿어야지. 재선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친박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양태가 그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지 뭘 자꾸 따져서요. 그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마고. 제가 지금 작가가 써준 걸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후보 경우에는 홍 후보에게 무자격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 자격과 바로 직결된다는 상대당의 주장이 있는데 아니 지금 손 박사도 재판받고 있으면서 그 질문하면 안 되지. 제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 나오면 논점을 흐리는 방식. SBS에 나와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홍 지사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저격수다, 무슨 당 안에서도 좌충우돌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는 거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독고다이 정치를 했으니까. 그 혼자 하는 정치를 하셨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질문만 하는데 우리 김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다가 잘렸다가 언제 들어왔죠? 지난번에 앵커 잘렸잖아. 저희 회사의 정기 인사로 된 거고요. 지금 그런 말씀을 나눌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잘렸다가 이번에 돌아온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스스럼 없다고 판단한 질문자에겐 쉬어받고 싶다는 말까지. TBS 라디오에서는 저희가 문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돈 지사님 여기 넘쳐나고 있어요. 그거는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욕을 하니까 나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혀 출근길에 사회인들이 지금 방송을 듣다가 돈 지사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호감 폭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호감이라고 아까 처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질대로 하면 그냥 한 대 쥐어 박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늘 많이 참고. 저도.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 9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구름 많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7일 금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1, 2부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